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5절 종합 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이러한 주제들 공부하게 되고요. 출발합니다. 먼저 종합 원가 계산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원가를 프로세스별로 집계하는 거랍니다. 우리 회사가 파이프라인 또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똑같은 물건을 쭉쭉쭉쭉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물건 한 개 한 개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어떻게? 프로세스, 즉 파이프라인이나 컨베이어 벨트 전체에 대해서 원가를 일단 파악합니다. 프로세스별로 원가 집계한다 이겁니다.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공정별로 원가 집계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파이프라인 전체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 파악합니다. 100만 원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100개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한 개당 얼마 든 겁니까? 100만 원 나누기 100개, 한 개당 10,000원 들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거를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이름 부른답니다. 프로세스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거구나. 적합한 업종은 이런 겁니다. 정유업, 화학업 등 동일 제품을 대량으로 연속해서 쭉쭉쭉쭉쭉 뽑아내는 그러한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다. 됐지요? 그 다음에 주요 문서요. 종합원가 계산에 입각하여 원가 계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계산 과정을 쭉쭉쭉쭉쭉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제조 원가 보고서라고 이름 부른답니다. 오케이. 이렇게 공정별이라는 이런 핵심 키워드. 동일 제품 대량 연속 생산 이런 게 키워드가 되겠다 그지요? 그리고 사용하는 문서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 단원 제4절에서 공부했던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과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걸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표 쳐두십시오. 워낙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주제이다 이겁니다. 적합한 생산 방식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네요.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품종이 여러 개입니다. 어떤 원가 계산입니까? 개별 원가 계산은 배 만드는 회사가 대표적인 업종이었다 그지? 우리 회사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고객으로부터 A라는 배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주문받았다고요? 그러면 배 한 대 만들 거고 원가 집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배 한 개에 대해서 원가가 집계된다 이겁니다. 물건 한 개 한 개마다 원가를 계산하는 거를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이름 불렀다 그지? 그런 업종은 어떻습니까? 품종이 여러 개입니다. 우리 회사가 A라는 배도 만들고 있을 거고 B라는 배도 만들고 있을 거고 C라는 배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각각 주문을 받았다 이겁니다. 품종은 여러 개야. 그런데 량은 소량입니다. 배 A라는 배도 한 대, B라는 배도 한 대, C라는 배도 한 대, 그지? 품종은 여러 개지만 소량이다 이겁니다. 주문을 받아서 생산합니다. 맞습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 방식에 적합한 것이 개별 원가 계산이었고 그와 반대로 종합 원가 계산은 뭐라고요?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연속해서 쭉쭉쭉쭉 뽑아내는 그러한 생산 방식에 적합합니다. 동종 제품 대량 생산, 연속 생산에 적합하다. 비교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원가 집계단위 뭡니까? 주문 받은 내용대로 작업하고 그것대로 원가 집계한다 그지? 배 한 대마다 원가 집계됩니다. 영어로는 job order라고 이름 부릅니다. 주문 받은 단위대로 원가 집계된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을 영어로는 job order costing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잡 오더 코스팅. 주문 받아서 생산하고 주문 받아서 그 생산하는 그 단위대로 원가 집계합니다라는 의미겠다, 그지?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을 프로세스 공정별로 원가 집계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프로세스 코스팅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그지? 이런 영문 또 좀 알아두시면 좀 개념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개별 원가 계산은 잡 오더별로 원가 집계한다. 종합 원가 계산은 프로세스별로 원가 집계한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잡 오더를 개별 작업이라고 번역했어. 개별 작업별로 원가 집계합니다. 의미는 뭡니까? 개별 제품별로, 그지? 물건 한 개 한 개마다 원가 집계한다. 그 뜻입니다. 프로세스를 우리나라 말로는 공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공정별로 원가 집계한다. 그래서 한글만 가지고 보면 엄청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작업이랑 공정이란 의미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한글 명칭도 좀 알아두자 이겁니다. 개별 작업별로 원가 집계하는 거를 뭐라고? 개별 원가 계산. 그지? 의미는 잡오더별로 원가 집계하는 걸 말하구나. 공정별 이런 거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파이프라인 전체에 대해서 원가 집계하는 거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됐지요? 주요 원가 자료요.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라는 게 작성되었다, 그지?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내용을 기재하는 겁니다. 고객이 주문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을 쭉 기재하고 뭐 단위로 작성되겠습니까? 개별 제품별로 작성됩니다. 그것대로 이제 작업할 거고 그 원가 계산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작업 원가표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작업 원가표도 개별 제품별로 작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한 개마다 제조 지시서 한 개, 작업 원가표 한 개 이렇게 작성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종합 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이름이 제조 원가 보고서라는 문서다. 핵심 과제요.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배부가 핵심이었고요. 지금 볼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라는 것이 핵심 과제랍니다. 이겁니다. 파이프라인 전체를 통해서 100만 원 돈 들었고 물건 100개 만들었다면 100만 원 나누기 100개 해가지고 한 개에 만 원씩 들었습니다라고 계산하는 것이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파이프라인이 있을 때 12월 31일 현재 결산일이 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과해서 빠져나왔다면 완성된 물건, 제품입니다. 그와 달리 12월 31일 현재 파이프라인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 뜻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 그런 걸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제공품. 그래서 파이프라인 전체에서 원가 집계해서 몇 개 만들어졌는지를 나누면 되는데 제품 한 개랑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공품 한 개랑 똑같다라고 보아서 나누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품이랑 제공품을 동일한 가치로 좀 하기 위한 별도의 개념이 필요하고 평준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개념을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이름 부르거든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것이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가 된다 이겁니다. 됐죠? 적합한 업종은 개별 원가 계산은 뭡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 업종에 적합합니다.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 제조, 그지? 한 대 만드는데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막 작업한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물건 한 개 한 개마다 원가 집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문을 받아가지고 가구 또는 기계를 제조하는 업종, 그지? 요런 데 적합한 거가 개별 원가 계산이고 종합 원가 계산은 정유업, 화공업, 시멘트 공업, 그지? 요런 것처럼 파이프라인 또는 컨베이어 벨트 통해서 쭉쭉쭉쭉 똑같은 물건 뽑아내는 그런 업종이 적합한 것이다. 됐지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개념 잡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도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과 종합 원가 계산을 서로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의 장점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볼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제품과 제공품을 좀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평준화시키는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원가 계산 과정이 좀 단순화질 수 있다 겁니다. 단순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원가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한다 그지? 그게 종합 원가 계산의 상대적 비교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원가 계산이 좀 단순하구나.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은 정반대 개념이겠다 그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종합 원가 계산보다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 업무가 좀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게 단점이 되겠지, 그지? 됐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종합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단순하다. 그게 장점이고 개별 원가 계산은 정반대 복잡하다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종합 원가 계산 원가 계산이 단순한 거는 좋은데 단점은 뭐겠습니까?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정확성이 낮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개별 원가 계산은 장점이 뭡니까? 원가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그런 단점은 있지만 장점은 정확성이 높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지 뭐. 됐죠? 그래서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이런 문제도 출제되거든. 키워드는 요겁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준화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원가 계산이 단순하다. 요게 장점. 거기서 이제 파생시켜가지고 장단점을 쭉 정리하면 되겠지. 아시겠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자. 기출 확인 문제 하나 풀게요.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작업 원가표 작성 땡 그지? 작업 원가표는 종합 원가 계산이 아니고 개별 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문서다 그지?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2, 3, 4 확인합니다. 2번 제조 공정별로 프로세스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맞지요? 3번 제조 원가 보고서라는 문서가 작성된다 그지? 4번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연속해서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그지? 그래서 2, 3, 4는 맞는 내용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이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 봅니다. 의미가 뭐라고? 프로세스별로 파이프라인 전체에 대해서 원가 집계해서 몇 개 생산되었는지를 파악해서 나누면 되는데 제품 한 개랑 정품 한 개를 똑같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평준화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고 이름이 뭐라고?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계산은 이렇게 한답니다. 물량, 개수를 말합니다. 개수에다가 완성도를 곱해서 계산한답니다. 물량 곱하기 완성도. 이렇게 계산 산식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제품이 4개 있습니다. 제품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지? 작업 끝난 거야. 그러면 완성도는 몇 퍼센트? 100%입니다. 그러면 제품 4개, 물량 4개다. 그지? 4개 곱하기 100%.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건 몇 개요? 4개입니다. 아, 제품은 완성이 되었으니까 완성도가 100%니까 물량이랑 완성품 환산량이랑 똑같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제공품입니다. 기말 현재 12월 31일 현재 파이프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 파이프라인 안에 있다 이겁니다. 미완성됐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이름 부른다 그지? 제공품이 파이프라인 안에 4개가 있답니다. 작업 진행된 정도를 파악해 보니까 50%만큼 진행이 되었답니다. 자, 그럴 때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된다고? 4개 곱하기 50%. 완성품 환산량은 2개라고 계산된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파이프라인으로 열심히 작업했는데 파이프라인 통과해버린 제품이 4개고 12월 30일 현재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제공품이 4개랍니다. 그런데 그 제공품은 완성도가 50%랍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파이프라인에 든 원가 파악해보니까 1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단순히 4개 합해서
100만 원 나누기 8개 해가지고 한 개당 얼마 들었다라고 계산하면 이상하다 이겁니다. 모순이 있다, 그지? 그렇다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완성품 환산량으로 계산해보면 4개, 2개, 6개로 계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나누기 6개 해가지고 한 개당 얼마 들었습니다 라고 딱 계산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거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요것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이구나. 됐습니다. 개념 잡아보았고 그거를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일정 기간에 투입한 원가를 제공품이 없는 상태로 작업한다 이겁니다. 즉, 그 기간에 완성품만을 생산하는 데 투입했다면 완성되었을 수량을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됐죠? 제공품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수량을 말한다. 이러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고안된 이유는 뭡니까? 제품 한 개랑 제공품 한 개를 똑같게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품과 제공품을 동일한 가치로 볼 수 있는 평준화시키는 개념이 필요했고, 그지? 그게 완성품 환산량이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하면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는 평준화라는 이 개념이랍니다. 평준화 또는 평균화라고 이름 부른다. 됐죠? 제품과 제공품을 평준화시킨 개념이 완성품 환산량이다. 됐지요? 자, 완성품 환산량 개념 잡아봤고 이제 실제 계산 방법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는 원가를 2개로 나눠야 된답니다. 재료비와 가공비 둘로. 왜?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회사는 파이프라인으로 물건 만듭니다. 파이프라인 출발점이고 끝점입니다. 재료는 언제 투입됩니까? 파이프라인 제일 시작점에서 요 주둥이에 재료를 쭉 부어 넣는다 이겁니다. 자, 0% 출발해서 100%라고 볼 때 재료는 언제 투입된다고요? 공정 초기 맨 첫 시작점에 몰빵으로 투입된다 이겁니다. 투입 시기는 공정 초기다. 재료비. 그와 달리 가공비는 공정 초기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공정 전반에 걸쳐서 야금야금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지요? 재료비 투입 시기는 공정 초기 몰빵. 그와 달리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서로 투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는 재료비와 가공비 둘로 나누어서 계산한답니다. 즉 완성품 환산량은 2번 계산한다 이겁니다. 재료비 1번, 가공비 1번. 됐죠? 자, 기말 제공품 생각해 봅니다. 기말은 이제 파이프라인 안에 완성되지 않은 제공품이 있는데 작업 진행된 정도를 보니까 60%만큼 진행되었답니다. 파이프라인 통과되면 완성되는 제품이 되는데 아직 통과하지 못했어. 처음부터 출발해서 60%에서 멈춘 상태에서 요때 12월 31일이 도래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수량은 100개라고 가정합니다. 물량은 100개다. 100개라는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물량 곱하기 완성도입니다. 물량은 100개야. 문제는 완성도야.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의 결과값이 재료비와 가공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재료비가 문제야. 재료비는 자 보십시다. 제공품 100개가 60%까지 파이프라인 진행되었는데 재료비는 언제 투입된다고? 공정 초기에 몰빵으로 투입되어 버린다고. 100%가. 그러면 60%까지만 왔다 하더라도 재료비는 얼마만큼 얻어먹었습니까? 60%만 얻어먹은 게 아니고 100% 전체를 다 얻어먹은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는 완성도가 몇 %라고? 100%라고. 그래서 100개 곱하기 100%, 100개라고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와 달리 가공비는 60%만큼만 진행되었어. 가공비는 야금야금 균등하게 투입됩니다. 그러면 재료비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완성도는 몇 %라고? 100% 아니지. 공정 진척도, 즉 이 사례에서는 60%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100개 곱하기 60%, only 60개로만 계산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이 사례에서 100개라고 계산되는 반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60개라고 계산된다. 서로 다른 결과값이 나온다, 그지? 이러한 이유로 항상 완성품 환산량은 2번 계산하는 겁니다.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아시겠죠? 이렇게 2번 계산해야 되는 비극의 시작은 왜?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제5장 제1절에서 원가를 추적 가능성과 발생 형태 둘 모두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그렇지요? 이렇게 원가 나눌 수 있을 때 앞에 2개를 합했을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본 원가. 뒤에 2개 합했을 때 가공 원가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그지? 그런 내용을 우리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하는 게 있을 때 개별 원가 계산은 어떻게 작업이 되었습니까? 원가 계산 작업이 1단계 특정 제품으로 추적할 수 있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그 제품으로 그냥 바로 부과시켜 버리면 된다. 그게 1단계였고 2단계는 제조 간접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각 제품으로 배부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지?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작업을 했고 핵심 과제는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핵심 과제였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기본 원가와 제조 간접비로. 요 앞에 2개 합한 거랑 뒤에 한 개랑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와 달리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 조금 전에 보았다, 그지?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핵심 과제인데 완성품 환산량은 2번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왜?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재료비, 직접 재료비 앞에 거 1개랑 뒤에 거 2개 합한 거를 가공비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래서 앞에 거 1개랑 뒤에 거 2개 이렇게 원가를 구분하더라 이겁니다. 됐죠? 똑같은 원가를 구분하는 방식이 다르더라. 개별 원가 계산은 앞에 거 2개랑 뒤에 거 1개 이렇게 구분했고 지금 보는 종합 원가 계산은 앞에 거 1개랑 뒤에 거 2개 이렇게 원가를 구분하더라 이겁니다. 아하! 제5장 제1절에서 그토록 기본 원가가 무엇인지 가공 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는 그지 다시 말해서 원가 회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굳이 기본 원가라는 단어, 가공 원가라는 단어를 고안한 이유는 시험 문제 출제하려고 고안한 게 아니고 개별 원가 계산은 이렇게 원가 구분하다 보니까 기본 원가라는 단어가 필요했고 종합원가 계산에는 원가를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가공원가라는 단어가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5장 제1절에서 이런 단어들을 열심히 공부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어렴풋이 일리에서 보입니까?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한번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이렇게 원가 구분, 종합원가 계산은 이렇게 원가 구분한다.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것이구나.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연 설명. 종합원가 계산은 파이프라인 또는 컨베이어 벨트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똑같은 종류의 제품만 만듭니다. 한 가지 종류 제품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인지 간접 재료비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직접 재료비야. only 한 가지 종류의 물건만 만들다 보니까.
일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 재료비 이런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직접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료비라고만 그냥 이름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완성품 환산량은 재료비와 가공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 계산합니다라고 우리 이론에서 정립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원가의 구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계산 사례 하나 살펴볼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몰빵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답니다. 물량 자료가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은 없고 단기 착수가 1000개, 단기 완성량이 700개, 기말 제공품이 300개고요. 기말 제공품 300개의 완성도는 진행된 정도는 진척도라고 이름 부를 수 있겠다. 그지? 작업 진행된 정도는 60%랍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만드는 물건이 액체라면 고체라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헤아릴 수 있겠고 액체라면 뭡니까? 리터 또는 뭐 톤 뭐 이런 단위로 헤아릴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만약에 액체라면 요 개를 뭐 리터 또는 톤으로 이렇게 변형해 가지고 적용하면 될 겁니다. 표현상 그냥 한 개, 두 개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 가정할게요. 개라고 적었습니다. 됐습니다. 물량자로 파악했고요. 요 경우에 있어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자, 계산 들어갑니다. 요 물량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공품 자산이잖아,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 왼쪽, 기말 오른쪽, 증가 왼쪽, 감소 오른쪽에 기재될 건데 금액이 아니라 물량으로 한번 작성해 보았다 이겁니다. 기초 제공품 0개야. 단기 착수 증가한 겁니다. 1000개. 그리고 이제 감소되는 게 완성된 거다, 그지? 완성품이 700개고 기발은 이제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는 제공품이 300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왼쪽도 1000개, 오른쪽도 1000개라고 파악될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물량으로 제공품의 총계정 원장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300개의 공정 진행된 정도, 진척도를 파악해 보니까 60%만큼 진행되었다 이겁니다. 파이프라인 그려봅니다. 파이프라인. 우리 회사는 파이프라인으로 물건을 쭉쭉쭉쭉 뽑아내고 있는데요. 요게 0%고 요게 100%인데요. 자, 기말 제공품은 처음부터 출발해서 60%에 멈추었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완성품은요. 처음부터 출발해서 통과해버렸습니다. 됐죠? 기말 제공품은 처음부터 출발해서 60%까지 진행되었는데 12월 31일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파이프라인 그릴 수 있고 재료비는 언제 투입된다고? 0% 공정 초기에 몰빵 투입된다.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야금 투입됩니다. 됐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봅니다.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는 물량 곱하기 완성도다, 그지? 물량은 파악했어. 완성품이 700개고 기말 제공품이 300개입니다. 물량은 파악했어. 완성도 파악이 핵심이겠다, 그지? 완성도 이렇습니다. 완성품은 고민할 거 없어. 처음부터 출발해서 통과해버렸으니까 100%야. 완성도가. 전혀 고민 없어. 기말 제공품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도 재료비의 완성도가 핵심이지, 그지? 뭡니까? 60%까지만 진행이 되었지만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파악할 때는 완성도를 몇 %로 본다고? 60%가 아니고 100%로 본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겠지. 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 투입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와 달리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의 완성도는 공정 진행된 정도, 즉 60%로 계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답 뽑아냅시다. 자, 완성된 물건의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전혀 어렵지 않아. 무조도 따지지도 않고 700개 곱하기 100%, 700개라고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야. 문제는 기말조용품이야. 그중에서 재료비. 300개 곱하기 60% 아니야? 100% 해서 300개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300개 곱하기 60%, 180개라고 적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합계 계산해 봅니다. 재료비는 700개 플러스 300개, 1000개가 될 거고, 가공비는 700개 플러스 180개, 880개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향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요 단은 뒤편에서 보겠지만 어떻게 올해 투입된 원가를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눈다 이겁니다. 재료비 나누기 1000개 해가지고 한 개당 얼마 들었다라고 파악하고, 가공비 나누기 880개 해가지고 한 개당 얼마 들었다고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완성된 물건과 제공품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렇게 향후에 작업이 진행될 거고, 지금 사례에서는 완성품 환산량까지만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합계는 1000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합계는 880개라고 파악이 되었고, 그게 우리 교재의 해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됐죠? 물량 파악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했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했다 이겁니다. 할만하지요? 이것이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고, 요게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이고, 다시 말해서 시험에서 제일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라는 주제까지 살펴봤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계속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